이번 시간은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쓰기 제1부분 단어 순서 배열 시간인데요. 주제는 기본어순 두 번째, 관형어, 부사어입니다. 첫 번째, 각 단어의 품사를 파악하자. 지난 시간과 같은데요. 제시된 단어 혹은 구의 품사와 구조를 파악하면 대략적인 문장 성분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품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심어를 먼저 파악하자. 중심어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주어, 수어, 목적어를 가리키는데요. 중국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이 주어, 수어, 목적어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없어서는 문장이라고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수어, 목적어, 필수 성분을 잘 파악하면 그에 따른 꾸며주는 말, 수식어, 다른 단어들의 성분을 알 수 있어서요. 이 중심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말의 설명도 보시면요. 주어, 수어, 목적어를 먼저 파악하여 문장 구조를 만들어 보면 제시된 단어들의 쓰임새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확인되시죠? 세 번째, 수식어의 품사에 따라 순서대로 중심어 앞에 배열하자. 그러면 수식어란 관형어와 부사어를 가리키는데요. 꾸며주는 중심어, 예를 들면 주어, 수어, 목적어의 앞에 쓰여서 어떻게 꾸며주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가리킵니다. 일단 관형어와 부사어가 어떤 표현으로 무엇을 수식하는지 밑에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형어란 한정어라고 하며 주어, 목적어의 앞에서 이를 제한 또는 수식하는 성분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们班的老师 싱위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반 선생님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선생님은 싱, 성씨가 무엇입니다. 얘가 수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위라고 해서 여러분 우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 이 주어의 앞에 꾸며주는 말 어떤 선생님? 우리 반의 선생님. 주어를 꾸며주는 앞에 쓰인 이 표현을 관형어라 하겠습니다. 앞에서 항상 뒤를 수식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부사어를 읽어볼 텐데요. 부사어란 상황어라고 하며 수어의 앞에서 이를 수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옆에 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타 이징조라. 자, 문장 성분 한번 파악해봤더니 타, 그는 주어고요. 이징조라, 이미 갔다. 여러분 가다라는 표현에 이 표현이 수어가 되겠습니다. 자, 가긴 가는데 언제 가느냐? 이미 갔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징이 뒤에 있는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였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징은 이미란 말로 과거에 대한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서 꾸며주는 표현을 관형어라 하고요. 수어의 앞에서 꾸며주는 말을 부사어라 합니다. 이 꾸며주는 말이 하나씩 오게 되면 자 수어의 앞에 혹은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 배치하면 되지만 여러 개 올 때는 또 그들만의 순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글말 설명 보시면 중심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여러 가지 올 경우 품사나 특징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에 따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전략 4번입니다. 4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관형어와 부사어의 어순이라고 나왔는데요. 관형어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중심어,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을 관형어라 합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가 올 수 있는데 이 5가지가 한꺼번에 꾸며주진 않아요. 수식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오진 않고요. 보통 이 5가지 꾸며주는 말들 중에서 2개나 3개씩 뭉쳐서 꾸며주게 됩니다. 수식어도 너무 과하면 문장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것들은 상관없이 있는 것들 중에서 순서를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유, 소속을 나타내는 말이 가장 먼저 수식을 할 수 있다. 소유란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워더 하면 나의 것, 타더 하면 그의 것 이렇게요. 소속을 나타내는 말이란 바로 여러분 단체를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면 작게는 꽁스더 회사의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크게는 나로로서 한국어더 한국의 라는 이런 소속 단체를 가리킬 수 있는 표현들이 가장 먼저 수식 성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2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 하면 뭐가 있어요? 쩌가 있고요. 저것 하면 뭐가 있어요? 나가 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숫자예요. 하나 하면 2, 3개 하면 싼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양사라고 나와 있지요. 양사는 여러분 세워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개, 2개 할 때 개,
한 권, 두 권 할 때 권. 이런 세워주는 단위를 양사라고 하고요. 양사가 수사 다음에 위치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종 구나 명사가 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구란 뭐냐? 일단 구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구란 단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두 개씩 뭉쳐있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형용사 하오가요. 대개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앞에 정도부사 허니와 함께 쓰이거든요. 很好, 매우 좋다. 어울리는 단어가 두 개씩 결합했을 때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로 한번 잠깐 봤고요.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처럼 이 5가지 성분이 여러분 중심어,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것이 바로 맨 뒤에 3가지입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된 수사, 양사, 각종구 요 순서대로 중심어를 꾸며주는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냐면 수, 양, 각 순서대로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 수어, 목적어, 필수 성분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방지엘리, 방 안에는 이란 뜻이 되겠고요. 수어, 여, 있습니다. 다자로 끝나니까 수어 맞지요? 목적어, 이프, 옷이 있어요. 옷이라는 표현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의 앞에 꾸며주는 말이 여러 가지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더니 량 하면 둘이라는 수사가 되겠고요. 찌엔 하면 벌이라는 여러분 양사가 됩니다. 두 벌이라는 의미가 완성되죠. 그 뒤에 한펴량다 라고 나왔는데요. 한이 바로 정도 부사이죠. 펴량이 예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부사와 형용사 단어가 두 개씩 결합된 뭐라고 한다 여러분? 구라고 합니다. 수사, 양사, 각종구가 순서대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방 안에 두 벌의 예쁜 옷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어순상 소유 소속이랑 지시대명사는 꾸며주는 말로 배치가 안 됐으니까 수사, 양사, 각종구 쉽게 말하면 수, 양, 각 순서대로 목적어를 꾸며주는 표현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5가지 꾸며주는 말 중에서 없는 것들은 생략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들만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부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란 중심어 수어를 꾸며주는 말인데요. 수어를 꾸며주는 말도 여러분 총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명사라고 나왔는데요. 시간명사는 찐티엔, 민티엔, 산디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시간명사 여러분 특히나 중요한 것이 부사어 중에서 유일하게 위치 변동이 가능한데요. 수어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수어의 앞에도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장 맨 앞도 가능합니다. 부사어 중에서 유일하게 위치 변동이 가능하다. 수어 앞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 어디도 가능하다. 문장 맨 앞도 가능하다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두 번째 부사가 꾸며주는 말로 배치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조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조동사란 인가에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들이 조동사가 되겠고요. 네 번째, 전치사 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라는 말이 붙었네요. 그럼 단어가 몇 개씩 붙어 있는 거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단어가 2개씩 결합되어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 명칭이 그냥 구가 아니라 전치사 군이니까요. 단어 2개 중에 하나는 전치사란 얘기예요. 단어 2개 중에 하나는 전치사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에 어울리는 명사 표현이 되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 마지막에 꾸며줄 수 있는데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으로는 보통 되게 품사로 보자면 형용사의 표현이 많이 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역시나 5가지의 꾸며주는 말이 있지만 5가지의 꾸며주는 말이 전부 다 함께 쓰이지는 않고요. 이 중에 보통 2개, 3개 없는 것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들만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밑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시나 주어, 수어, 목적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어, 타, 그녀는 수어, 칸, 본다. 목적어, 띠에닝,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 주어, 수어, 목적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수어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여러분 수어의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2가지가 나왔는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장창하면 늘 혹은 항상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짜이지아 하게 되면 여러분 얘가요. 짜이가 전치사고요. 지아가 집이라는 명사입니다. 전치사와 명사 단어가 지금 2개씩 결합됐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이지에 하면 한글말 해석이 집에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꾸며주는 말 두 개를 넣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녀는 항상 집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지금 꾸며주는 말 몇 가지가 왔냐면 부사와 전치사구 두 가지가 왔어요. 이처럼 5가지 중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건 2가지, 3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들 중에서 생략하고요.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들만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아까 관용어의 어순에서는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3가지가 수, 양, 각이었다면 부사의 어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3가지는 바로 중간에 있는 3가지 부, 조, 전. 부조전 이 3가지 패턴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팁 한번 읽어볼게요. 수식어, 관용어, 부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2-3개의 수식어가 함께 사용될 때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배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빈출도가 가장 높은 관용어는 수, 양, 각이고 부사어는 부조전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뒤에 넘어가시면 예제가 보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거 하면 여러분, 저가 지시대명사고요. 거가 양사지요. 저거 하면 이것, 무엇 하나란 여러분, 지시대명사와 양사 세워주는 단위가 되겠고요. 리룬 하면 여러분, 이윤이라는 명사됩니다. 비지어 하면 비교적이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뒤에 까오 하면 매우 높다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지금 비교적이라는 정도 부사와 높다라는 형용사가 합쳐져 있지요. 단어가 2개가 결합이 되었네요. 부사와 형용사가 합쳐진 얘를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구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여러분, 형용사는요, 앞에서 단독으로 수로로 쓰이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긍정형일 때는 정도부사와 함께 이루어서 수로 역할을 하고요. 부정형일 때는 부정부사와 함께 이루어져 수로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의 형태로 많이 뭉쳐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구의 형태로. 마지막으로 샹무다 하게 되면 항목의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장을 한번 배열해 보니까요. 해설을 확인해 봤더니 문장의 기본 뼈대가 되는 주어와 수로는 리룬, 이윤이 까오 높다라는 겁니다. 수로 부분에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와 뭐와 함께 있느냐? 비죠. 아까 여러분 형용사 수로는 앞에 부사와 함께 쓰인다고 얘기했었지요. 배치하시고요. 주어 리룬, 이윤은 어떤 이윤인데 어떤 이윤이냐? 관용어를 적절히 배치를 하게 되면 저거 샹무더 리룬 이 항목의 이윤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 리룬이 주어 역할을 하겠고요. 저거 샹무더 여기까지가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요. 저거 샹무더 리룬 이 항목의 이유는 비较 高 비교적 높다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2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요 하면 이유란 뜻입니다. 2번째 후어후 하면 동사로 설득하다란 뜻이고요. 또이팡 하면 상대방이라는 하나의 명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타 더하면 그의란 뜻이고요. 뿌너 하면 뿌가 부정부사가 되고요. 넝이 조동사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구조는 역시나 관용어, 부사어와 관련된 문제로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시 단어에 수로와 목적어가 있는 후어후 또이팡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득하다 수로, 상대방을 목적어. 그쵸? 그럼 나머지 단어 리요와 뿌능을 주어와 부사어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용어도 같이 넣어줘야겠지요? 그럼 전체적인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 타더 리요 그의 이유는 여기서 리요가 주어 역할을 하고요. 타더가 리요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그의 이유는 뿌능 후어후 또이팡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후어후가 수로, 또이팡이 상대방을 이라는 목적 역할을 했었죠. 그럼 이 앞에 뿌너, 부사와 조동사가 지금 후어후, 설득하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해석은 그의 이유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요렇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시점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시점 문제 1, 2, 3, 4, 5번. 전부 다가 여러분 관용어, 부사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여태까지 배웠던 관용어의 어순, 부사어의 어순을 익혀보면서 실제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